고PD의 라디오 카페 사랑방 인터뷰 함께합니다.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아름다운 사람, 아름다운 이야기 오랜만에 또 준비를 해드리는데요. 재생의세와 이소성대 정신으로 지난 40여 년간 우리 전북 도민의 건강을 지켜온 곳, 바로 우리 지역 원광대학교 병원입니다. 언제나 맑고 밝고 훈훈한 마음과 정신으로 치료하면서 지역사회와 나아가 해외에서도 의술과 인술을 펼치고 있는 원광대학교 병원인데요. 지난 3월에 제20대 병원장으로 서일영 박사님이 선임돼서 새로운 미래를 펼치고 있습니다. 오늘 라디오 카페 초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병원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서일영입니다. 예, 취임하신 지가 2달여 지났습니다. 네. 어떻게 보내셨을까요? 굉장히 바쁘게 보내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뭐 아시다시피 뭐 병원장이란 자리가 워낙 큰 자리고 저희 예. 직원들이 뭐 2,500명 정도 되다 보니까 예, 매일매일 현안들이 많고요. 예, 또 원내 이외에 원외 현안들도 많다 보니까 네, 뭐 하루에 몇 번의 그런 회의, 예, 뭐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아주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저는 오늘 아마 이제 대부분의 많은 청취자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지. 병원장님 되시면 진료도 안 하시고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진료도 병행하시면서 수술도 하시고 그렇게 하신다면서요. 네, 오늘도 예, 제가 신장암 수술, 복강경 신장암 수술을 예. 방금 전에 예. 끝내고 왔는데 예, 뭐 그 전에 계속 저와 계속 인연이 있던 환자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진료를 좀 하고요. 예, 그리고 제가 주로 하는 분야인 신장암 분야, 예. 그 분야에 대한 복강경이나 로봇 수술은 어느 정도 꾸준히 할 생각입니다. 예. 아마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인 것 같은데 우리 서일영 병원장님은 세계 3대 인명사전에 모두 등재된 비뇨의학 분야의 권위자십니다. 조금 더 그 내용을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입니까? 15년 뭐 그런 정도 전에 예. 제가 그 세계 그 3대 인명사전에 모두 등재가 돼 있었는데요. 예, 뭐 주 원인은 제가 복강경 수술을 많이 했다는 거, 예. 그리고 제가 시작한 복강경 수술이 국내 뭐 여러 가지 그리고 최초 그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예, 예. 그리고 또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복강경 수술을 우리 후배, 우리 대한비뇨의학회에 있는 여러 후배들한테 네. 그런 전수했다는 거. 예, 그 이후에 또 로봇 수술도 제가 초기에 많이 시작을 해서 네, 그런 복강경 수술, 로봇 수술 그런 것들을 주도적으로 많이 했기 때문에 네. 뭐 그리고 뭐 조금 제 자랑이긴 하지만 제가 네. 세계 그 예. 내시경 로봇 학회 학술 대회 회장을 또 역임하고 있어서 뭐 이런저런 인연 때문에 제가 예. 세계 3대 인명사전에 모두 이렇게 등재되었습니다. 네, 네. 정말 이게 세계적인 명의가 우리 지역의 대학병원의 병원장으로 되셨는데 서일영 병원장님은 그동안 병원 내에서 뭐 국제진료센터장, 기획조정실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쳐오셨습니다. 병원장으로 취임하시면서 바라본 이 병원의 모습과 진단 좀 다를 것 같은데 어떻게 느끼셨을까요? 예, 제가 국제진료센터장을 5년 정도 했고 기획실장을 약 4년 정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네. 뭐 그래도 한 9년 정도 보직을 했기 때문에 예. 병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제가 잘 안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네. 막상 그 병원장이 되다 보니까 예. 제가 모르는 분야도 너무 많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대학교 병원이 예. 뭐 굉장히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은 네. 뭐 전국적인 평가에서 그렇게 상위권은 아직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네. 대외적으로 우리 병원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들, 네. 그리고 뭐 최근에는 의료에 대한 그런 관심들이 아주 많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 환자분들, 특히 네. 전라북도 주민들, 환자분들이 예. 저희 병원에 그 바라는 것들, 네. 그런 시각들, 그런 평가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병원장으로서 이제 진단을 하시고 나서 이 우리 병원의 강점 네네. 그리고 이런 건 또 과제로 남아 있다. 네. 어떤 게 네. 있을까요? 글쎄요, 우리 병원의 1번 강점은 우리 네. 병원이 그 종립병원이잖아요. 예. 우리 그 교단의 병원이기 때문에 예. 뭐 그 우리 여러 구성원들이 굉장히 그 적극적이고 네. 그리고 잘 그 소통하고 화합하는 그런 문화. 그 네. 종립병원이라는 그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예. 강점이고 네. 두 번째로는 그 여러 가지 국고 사업이라든지 국책 사업을 많이 하는데 예.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심뇌혈관을 질환센터. 번역으로 가지고 있고 예. 외상, 응급 그리고 닥터 헬기 네. 그리고 고압산소 치료기 등 네. 그런 응급 의료에 대한 그런 그 5가지 콘터프를 가지고 있는 그 유일한 우리나라 병원이거든요. 네, 그게 네. 굉장히 큰 장점이고 예.
뭐 그리고 뭐 잘은 모르시겠지만 우리 주요 암들 뭐 음. 예를 들어서 유방암이라든지 뭐 네. 대장암이라든지 주요 암들에 대한 음. 그 평가 지표도 우리가 1위 그 병원이거든요. 예, 예.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 이외에 네. 저희가 구석구석 저희 장점들이 많이 있고요. 네. 결국은 경영에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그 경영의 그런 활력화를 이루기 예. 위해서는 저희 장점들을 빨리 끌어내 가지고 음. 이거를 바깥으로 그렇게 표출시키는 그런 예. 일을 많이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그게 이제 있습니다. 과제군요. 어떻게 그렇죠. 보면. 예. 네네네. 자, 취임하신 지 2달 조금 넘었습니다. 병원 운영과 관련해서 벌써부터 특별한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되는 쾌거가 있었는데요. 먼저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 사업에 선정이 네네. 됐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네. 어떤 사업일까요? 그게 사실은 그 우리 병원이 지역에 있는 예. 그리고 사립대학교 병원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좋은 인재들을 모시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 특히 뭐 의사분들 그리고 수술하시는 특히 더 의사분들을 모시기도 어렵고 네. 더욱이 간호사분들도 모시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예, 예. 이직이 굉장히 많고 음. 지금 우리 병원은 사실은 원광 대학교 의과대학에 간호학과가 있고 예, 원광 예. 보건대학에 간호학과가 있긴 하지만은 네. 그래도 그분들이 그 저희 병원에 오셨다가 또 다른 병원으로 가고 이직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만큼 예. 간호사분들이 굉장히 어려운데 음. 그런 어려운 거를 조금이나마 해소하는 그 국고 사업이 국책 사업이 예. 그 간호사 교대 근무제 그런 예. 겁니다. 그래서 약 그 3년 정도 우선 시범 사업을 할 건데 네, 네. 뭐 저희는 뭐 예산 그 저희한테 수익이 뭐 한 약 20억 정도 그런 그 병원의 네네. 수익이 될 거로 생각을 하고 있고 예. 간호사분들이 근무하시는데 좀 환경도 조금 개선될 거고 네, 네. 그리고 어떤 교육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간호사에 대한 그런 그 편의시설 그 향후에 그 우리 네. 간호사분들이 우리 병원을 계속 남아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대표적인 그런 국고 사업을 수주하게 됐습니다. 네, 이번에. 그렇군요. 자, 그런가 하면 취임하시면서 가장 중점적으로 활동하시는 부분이 의료진들과의 소통 릴레이를 펼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예. 우리 의사분들, 전문 예. 의사분들을 예. 그 모시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예. 그리고 계셔도 어느 정도 되면은 또 다른 병원으로 이직하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예. 근데 이런 분들을 제가 잘 모시고 그렇게 해야만이 저희 병원이 굉장히 강한 병원이 되는데 네. 그렇게 하는 거 1번이 소통과 화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예. 좀 들어주는 문화. 음. 뭐 병원장이라고 그래가지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뭐 지시하는 그런 문화가 아니라 예. 그 회의 때에도 예. 그 자유스럽게 우선 발언을 해가지고는 예. 그런 들어주는 문화를 그 해서 우리 소통을 좀 하자. 음. 그리고 뭐 조금 요즘에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졌기 때문에 예. 그런 회식을 해가지고 하는 문화라든지 또 단합된 문화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소통과 화합 예. 그리고 이런 그 저의 그런 생각을 예. 그 진료과 전체로 좀 이렇게 퍼지게 하는 네. 그런 릴레이 소통과 화합의 릴레이를 하고 싶습니다. 네. 특히나 요즘에는 이제 주니어 교수님들이 굉장히 개성도 강하고 네네. 소통 이런 거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이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또 서일영 병원장님 하면 취임 이전부터 해외 의료 봉사를 정말 많이 해오셨습니다. 네네. 원광대학교 병원이 뭐 대표적인 게 캄보디아 의료 봉사도 네. 있고, 근데 병원장님은 주로 몽골 쪽에서 의료 봉사를 하셨다면서요. 해외 네. 의료 봉사 이야기 좀 전해주시죠. 예, 그 말씀 주셨다시피 제가 예. 그 캄보디아, 예. 뭐 네팔, 뭐 과거에 그 IT 지진했을 때 IT라든지 네, 여기저기 나라에서 봉사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네. 뭐 제가 그 몽골에 그 봉사 활동을 많이 하게 된 이유가 예. 사실은 그 국제진료센터장 기획실장 하면 그런 와중에 예. 몽골 의사분 중에서 음. 우리 원광대학교 병원에 연수했던 의사분이 거의 100여 명 이상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의 인연이 많아요, 아주. 네, 네. 그리고 제가 그 몽골의 국립의학원이라고 했는데 예, 예. 거기에서 그 유일하게 한국인 최초의 명예 교수를 제가 받은 그렇군요. 그런 일이 있어서 네, 네. 그런 인연 때문에 몽골에 봉사 활동을 좀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예. 저희 원광학원 주체로 그러니까 양방, 한방, 치과 그리고 네. 보건대 그 4개 기관이 다 참여를 해가지고 예. 우리 원광학원 주체로 해가지고 3년간 아주 큰 봉사 활동을 했습니다. 네. 네. 이미 그 국제진료센터장님 하시면서 네. 그림 그려졌던 게 지금 네. 계속 이어져 오고 네. 있군요. 네. 자, 오늘 뭐 많은 이야기 들려주시고 병원에 대한 정확한 진단 또 과제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래도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이 더 궁금합니다. 병원장으로서요. 네. 네.
뭐 우선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원광대학교 병원이 종립병원이기 때문에 예, 예. 종립병원이라는 역할을 잘할 것이고요. 네. 두 번째로는 우리 그 구성원들 소통과 화합을 통해 가지고 예. 우리가 서해안 그리고 호남 지역 그리고 최고 병원이 될 수 있도록 정말 그 노력을 할 것이고요. 예. 그 마지막으로는 뭐 서해안 그 호남 지역 최고 병원이 되기 위해서는 예. 우리 그 구성원들이 어느 정도 그 저한테 호응도 해야 되겠고 네. 열심히 그 하고자 하는 그런 의욕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네. 구성원들이 좀 행복해질 수 있게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라디오 카페 사랑방 인터뷰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원광대학교 병원의 이야기 오늘 서일영 병원장님과 그 이야기 자세히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